늦은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이제 시동을 끈 후 문을 열고 나서면 됩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차 안, 핸들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1분, 5분, 10분. 집에는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인지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꽉 찬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흔들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열차가 회사도 지나치고 종점도 지나쳐서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 낯선 곳으로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대로 영영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죽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정도를 못 버티나.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진 거지.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반복적으로 관찰한 결과는 정확히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은 당신의 뇌가 더 이상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메인 두꺼비집을 내리려는 신호입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작동하는 긴급 차단, 지극히 정상적이고 눈물겨운 생존 본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가장, 유능한 직장 동료, 흠결 없는 자식이자 부모.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역할을 동시에 떠안은 채 밥벌이의 무게를 버티고 타인의 기대를 채우느라 내 안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었었습니다.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모든 자극과 연결을 끊고 스위치를 꺼달라고 가장 절박한 방식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울증으로 오해받기 쉬운 이 사라지고 싶은 욕망의 진짜 정체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어른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우리가 왜 자꾸만 숨고 싶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죄책감 없이 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휴식을 되찾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우리 뇌의 비명은 우리의 일상 곳곳곳에서 아주 구체적인 감각의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퇴근 후 간신히 집에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서 울리는 업무 카카오톡 알림음이나 단체 대화방의 빨간 숫자들만 봐도 숨이 턱 막혀 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조차 피부를 찌르는 뾰족한 바늘처럼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적당히 웃으며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그 아주 사소한 상호작용조차 지금의 나에게는 무거운 밧줄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뇌가 외부의 모든 자극을 통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가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또다시 당혹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서늘한 감정은 삶을 완전히 내던지겠다는 벼랑 끝의 포기가 아닙니다. 그저 이 삶을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매일같이 치러야 하는 인간관계의 비용을 지불할 에너지를 완전히 상실했을 뿐입니다. 좋은 어른,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타이틀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완벽한 텅 빈 상태를 갈망하는 조용한 파업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뇌는 이토록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어내려 하는 걸까요? 그래서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 간절하고도 조용한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맺어온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가짜 욕망에서 찾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면 아주 익숙하고 뼈아픈 풍경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 무의식적으로 사회와 타인이 요구하는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흠결 없는 동료여야 하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하며 늙어가는 부모님에게는 도리를 다하는 자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식보다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 남들에게 손가락질받지 않는 무난한 삶을 내 진짜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맞추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기분과 기대를 실시간으로 읽고 거기에 맞춰 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도의 연산 작업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거래처에 미묘한 표정을 살피고 집에 돌아와 배우자의 눈치를 보거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주말이면 양가, 부모님의 안부를 챙기는 그 모든 순간 우리 뇌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수십 개의 무거운 앱을 동시에 켜놓은 것처럼 배터리를 무서운 속도로 소모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 짓고 평온한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뇌의 신경망은 시뻘겋게 과열된 상태로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상태가 수십 년간 누적되면 뇌는 결국 스스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찬찬히 들으셨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조금은 선명해지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와 타인이 요구하는 몫을 해내느라 내 안의 에너지를 모두 긁어 써버린 결과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알로스타틱 부하라고 부릅니다. 낡은 고무줄을 쉴 새 없이 계속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결국 탄력을 완전히 잃고 툭 끊어질 위험에 처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 감당하고 자연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명백한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 뇌는 결국 우리를 완전한 붕괴로부터 살리기 위해 아주 극단적이고 단호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그 먹먹한 마음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타오르기 직전의 집을 구하기 위해 메인 두꺼비집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뇌의 눈물겨운 생존 본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계의 자극과 타인의 요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뇌 스스로가 파괴될 것을 뇌가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강제로 무기력이라는 무거운 이불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약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훌륭한 뇌가 나를 지키려고 억지로 주저앉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기력을 자책하며 밀어내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구를 위험한 생각이라며 억누르거나 반대로 이겨내겠다며 더 무리해서 일정을 잡고 사람을 만나는 식으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열이 나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과 에너지가 한계에 달했을 때 뇌가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작동을 멈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가 내 삶의 통제를 잃어버릴까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뇌가 우리에게 강제로 휴식이라는 진짜 통제권을 되찾아주려는 중입니다. 무기력은 나를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 아니라 외부의 무리한 요구와 시선이라는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방패입니다. 현상과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이 방패를 지혜롭게 사용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뇌가 심각한 과부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책임을 내던지고 훌쩍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할 직장이 있고 매달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과 현실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폭발하기 직전에 뇌 압력을 조용히 빼주는 미세한 배기, 밸브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창한 해외여행이나 퇴사가 정답이 아닙니다. 일상 곳곳에 숨겨진 단일분의 물리적 단절이 방전된 뇌를 리셋하는 가장 빠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회사나 집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가장 완벽하게 혼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영리하게 활용해 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업무 중 도저히 숨이 막힐 때나 퇴근 직후 가족들이 모두 깨어 있는 복잡한 시간에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덜컥 잠그고 병이 뚜껑을 닫고 그 위에 가만히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양손으로 귀를 가볍게 막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이 1분의 감각 차단 훈련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소리와 모니터 불빛에 시달리던 뇌에게 이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명확한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운 공기를 피부로 느끼며 오직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가만히 인식합니다. 물리적인 감각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면 다음은 심리적인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늘 어른답게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오늘 당장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는 일들의 목록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할 업무 보고서, 주말에 억지로 가야 하는 지인과의 약속,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들입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계획 중에서 오늘 단 하나만 과감하게 가위로 끊어내 보십시오. 급하지 않은 메일 답장은 내일로 미루고 피곤한 주말 약속은 핑계를 대서라도 취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당장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죄책감이 들지만 사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작은 책임 하나를 의도적으로 놓아보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매사에 100점짜리로 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약간의 실망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무능력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늘 전전긍긍하지만 그건 내 머릿속이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일 뿐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가지는 얕은 실망보다 내 몸과 뇌의 평온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연습,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건조하고 담백한 이기주의입니다. 든든한 가장 완벽한 실무자, 헌신적인 가족이라는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타이틀을 이제는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은 뻔뻔해져야 내 뇌가 비로소 깊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가끔은 저버려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모든 회복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연습이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텅 빈 시간을 가만히 견디고 타인의 시선을 묵살하는 그 고요한 용기가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을 다시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느라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은 자아에 다시 나만의 고유한 밀도와 색깔을 채워 넣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 지인들에게 예의를 차리고 에너지를 쏟는 시간에 딱 절반만이라도 상처받고 닳아버린 나 자신을 다독이고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훅 밀려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통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다 놓고 숨고 싶고 연기처럼 증발하고 싶은 서늘한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 내 뇌가 지금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았다고 요란하게 빨간불을 켜며 경고하는구나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건조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스위치를 언제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끄고 켤 수 있다는 그 강력한 통제감을 회복하는 순간, 그토록 나를 짓누르던 무거웠던 절망감은 그저 주말에 넷플릭스를 보며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해결될 가벼운 일상적인 피로감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잠시 모든 역할을 멈추고 숨고를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세 가지로 간결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우울증이나 멘탈의 붕괴 때문이 아닙니다. 과부에 걸린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려는 가장 정상적이고 훌륭한 생존 기제입니다. 둘째, 우리는 평생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건사하며 남의 기대를 맞추느라 뇌의 에너지를 한계치까지 무자비하게 혹사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뇌가 파업을 선언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셋째, 복잡하고 거창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화장실 병이 위에 앉아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일분의 물리적인 감각 차단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완벽하게 해내야 할 일 목록에서 딱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담백한 이기주의를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금의 나이가 되기까지 묵묵히 버텨온 시간과 땀방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며 수많은 버거운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해온 당신의 뇌는 지금 당장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하게 휴식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신이 유별나거나 나약해서 마음이 고장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도망치고 싶어지는 무거운 날, 누군가 당신의 어깨 요시케를 툭 치며 남들도 다 힘들게 산다며 성의 없이 위로할 때 그 말에 억지로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뇌과학과 심리학의 논리적인 언어를 빌려 건네드린 이 건조하고 분명한 면죄부를 남이 아닌 스스로의 손에 꼭 쥐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오려 애썼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에게 내 존재의 가치나 어른으로서의 쓸모를 증명할 필요 없는 아주 편안하고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상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장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어른이라는 이유로 혼자 속으로만 삭혀야 했던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댓글 공간에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비슷한 경험과 고충을 읽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연대감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굳은 어깨를 아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애쓰지 않는 무탈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